지금 세계 경제는 한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 같아요. 미국과 유럽연합, 오랜 동맹 사이에서 생긴 균열들이 그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달라고 으름장을 놨고 말을 듣지 않으면 유럽 동맹국들한테 관세 폭탄을 퍼붓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게 아마 설마 동맹국끼리 무역 전쟁을 하나 이렇게 놀라셨을 텐데요. 저도 역시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로 벌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사흘 뒤 22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의제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미국과 유럽이 마주 앉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일정도 코앞인데 그 전에 유럽 27개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이번 사태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관세 갈등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에 대한 근본에는 영토랑 자원, 그리고 주권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자치령으로서 북극해의 관문이고 또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전략 요충지입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과거 첫 번째 임기 때부터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였었고 이번에 재집권한 뒤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안 팔면 뺏겠다는 식의 압박에 나선 셈인데요. 여기에 덴마크를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 포함해서 8개 국가가 단호히 반대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곧바로 좋다. 그럼 다음 달 1일부터 너희 나라에 10% 관세 부과하겠다. 그리고 6월부터는 25%로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응수를 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좋아 관세지 사실상 동맹을 인질로써 경제 전쟁을 선포한 셈이겠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이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요. 유럽은 덴마크랑 그린란드의 주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라면서 트럼프의 도전에 결연히 맞서겠다라고 밝혔고 나토 사무총장이랑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까지 이 지도자들과 연쇄 통화를 하면서 유럽의 단합을 흔드는 도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 대사단이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어떤 수를 쓰게 될지 논의를 했었는데 가장 강력한 옵션은 일명 바주카포로 불리는 반강압수단 ACI를 미국 상대로 발동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상대가 경제적인 협박을 가해오면은 유럽연합도 공동으로 보복하겠다라는 법적인 무기인데요. 이미 작년 다시 한 차례 유럽연합이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목록을 작성을 해둔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무차별 관세를 매기려고 했을 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만든 보복적인 리스트였습니다. 다행히 이거를 쓰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그 리스트를 다시 꺼내들고 있다는 거. 이 930억 유로면은 하나로 159조 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인데요. 관세 30%를 매길 품목들이 잔뜩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우리가 맞으면 너희도 가만 안 둔다라는 일종의 각오인 셈이겠죠. 한 유럽이 곧장 이 바주카포의 방어세를 당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일단 외교적인 해결을 우선하셨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관세 폭탄이 발효되는 2월 1일 전까지 막판 협상을 시도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8개 당사국이 낸 공동 성명서를 보면은 관세는 대서양 양안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라면서 이런 상황은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영국의 스타머 총리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면서 동맹국이 공동 안보를 위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복 관세로 응징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설득했다라고 해요. 아마 지금 분위기라고 봤을 때 설마 미국이 진짜로 2월 달에 관세 때리겠냐? 그 전에 명분 세우고 물러나겠지. 이런 심산일 겁니다. 일단 유럽연합 측에서는 칼을 빼들고 쓸 수 있다는 사실만 보여주고요. 물 밑에서는 미국 측과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 측에서 한번 이렇게 큰 판을 벌여놓고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막판에 관세 시행을 유예를 하더라도 이미 신뢰의 깊은 금이 간 동맹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겠죠. 유럽은 이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미국이 언제든지 간에 우리를 상대로도 경제 전쟁을 벌일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겉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손을 잡더라도 유럽은 언젠가 쓸 자신만의 패를 준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바로 이게 이번 이슈의 2차, 3차 파급 효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파급 효과는 국제 공조의 악화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은 표면적으로 봉합이 되더라도 이 마음 한켠에 앙금이 남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다음번 의지에서는 예전처럼 백지신탁식의 신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대중국에 대한 대응, 대러시아 제재 같은 이런 사안들에서 유럽이 미국 요구에 100%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등에 칼 꽂지 않았느냐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 틈은 곧 다른 세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각계 격파를 누릴 수도 있는 거고 글로벌 외교 지형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삐걱댄다.
그럼 당장 세계무역기구 WTO라든지 각종 무역협정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틀어진다. 유럽은 대신에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신흥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도 유럽을 배제한 다른 양자 동맹을 찾겠죠. 결국 세계 무역이 둘 이상으로 쪼개진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런 식의 거시적인 변화는 투자자 입장에서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자금 흐름의 지갑 변동인데요. 격변의 시대에서는 돈의 흐름을 보면은 누가 승자로 떠오를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미국과 유럽 충돌이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을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일극 체제에서 금이 가면서 기존에 미국에 몰려 있었던 자본 중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이라는 것은 유럽 내부 대체 시장일 수도 있고요. 신흥국일 수도 있고 아예 전혀 다른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이 최근 시장 데이터들을 보면요. 조용한 자금 이동의 단초들이 보여요. 전통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요동친 거는 앞서 말씀드렸었죠. 또 한편으로 비트코인 같은 대안자산도 슬금슬금 존재감을 높이는 조짐을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수억 달러의 매수세가 유입된 점, 그리고 장외시장에서 기관들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집어가고 있는 정황들 눈여겨보실만 하겠죠. 겉보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과 함께 출렁였었지만 그 뒤에서는 시장의 강력한 손들이 미래의 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히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미국과 유럽의 정면 충돌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대안자산들에게 새로운 무대가 될 수가 있겠죠. 동맹 균열이라는 큰 파도는 기존 질서를 흔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탈중앙화 자산이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싸울수록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요. 누구의 손도 타지 않는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테니까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그런 지위를 완전히 얻은 것은 아니겠지만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서 서구의 주요 자금 플레이어들이 인식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가령 비트코인은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고, 저는 이것이 바로 이 갈등이 가져올 가장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관세 폭탄이니 보복 패키지니 이런 식의 거친 대치로 보이지만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이 사건이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의 도화선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거.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서 거시 경제 이야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 이번 사건이 그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뉴스 터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92,00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놀라는 기색을 보였었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 속에서도 이미 물밑에서는 새로운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개인분들께서 공포감과 환희가 비트코인 시장을 좌우했었다면 이제는 기관과 장기 자금이 물밑에서 판을 깔고 있어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1월 들어서 기관들이 시장에서 흡수한 비트코인 물량이 기관 채굴된 신규 코인의 5배에 이릅니다. 눈에 띄게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조용히 엄청난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겉으로 보이는 뉴스랑 가격만 보면 혼란스럽겠지만요. 그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묵묵히 움직이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이렇게까지도 갈등이 커진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이 거인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누가 신뢰랑 주도권을 갖느냐. 유럽은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요. 여전히 글로벌 금융의 중심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위가 이번 사건으로 작은 금이라도 가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수가 있다는 거. 비트코인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위치입니다. 이 세상이 균일될수록 오히려 돋보이는 비트코인의 역설,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동맹에 대한 균열은요. 비트코인의 시대를 오히려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역학관계를 차근차근 따져보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결론입니다.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시장은 당신이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이성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 균열이라는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이 비이성적인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미래에 대안을 모색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야 하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자산이겠죠. 남들이 흔들리는 신뢰의 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구독자분들의 현명한 선택 하나하나가 마침내 가장 빛나는 투자의 결실로 완성되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랑 원칙 없이 버티기만 하면 시장이 올라가도 결국에 지치는 건 나 자신이에요.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만의 원칙을 만든다는 것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략이 없으면 시장이 떨어질 때는 물론이고 오히려 상승할 때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더 오를까봐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팔자니 불안해서 계속 차트만 보게 되면서 스스로를 소모해버리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하락장에서 지치시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더 지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올라가도 매도를 못하니까 결과를 내지 못하고 계좌는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부터 들게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목표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비중을 항상 조절해서 안내드리는 이유도 먼저 순간적으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내 돈이고요. 매도를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요. 이 신사 단기 종합방을 예시로 설명드리자면요. 만약에 단기 종목으로 알트 코인 진입했다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단기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까봐 못 파는 아쉬움 매매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딱 한 번의 아쉬움이면 충분합니다. 차라리 수익 실현하고 제 매수 타점을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칠리즈라는 알트코인 진입하면서 목표 타점을 항상 비중 조절하고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그 다음 더 상승하더라도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재진입이 괜찮다는 구간으로 판단되면은 차라리 재진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려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급등으로 크게 더 오른다라고 했을 때 마침표를 찍는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마무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대부분은 더 상승할까봐 못 팔고 또 혹은 팔고 나서 갑자기 급등하면은 그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매매 습관이기 때문에 항상 팔아야 내 돈이고요. 적당히 만족하는 이 원칙 매매만 잘 생각하셔도 정말로 충분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현금 비중의 중요성인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수익을 키우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멘탈을 지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 오르면은 얼마를 정리할지, 현금을 얼마나 남길지,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흐름들이 정해져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원칙이 있으면 시장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생깁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니라 올라가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쳐버리는 상태예요.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 많이 버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원칙 안에서 결과를 하나씩 만들어 온 사람이겠죠.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만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신 분들, 제가 정리한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툴이에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